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도 역시 2차 PPL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추석 연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뭐 이제 2주 앞, 뭐 1주도 사실 이제 뭐 안 남았죠. 준비하시려면. 추석 연휴에 꼭 맞는 선물 여러분들께서 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너스 칼슘 영양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고품질 칼슘. 위원님 드셔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건 뭐 무슨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나는 모르지. 뭐 네, 뭐 몸에 좋다니까 뭐 먹는 거지. 네. 먹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도 알다시피 잘 먹고 네. 잘 싸고 잘 자고 네. 네, 이게 제가 가지고 이제 있는 건강 그 자체. 제일 최대 이제 무기인데 네.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용철에 딱 보자마자 나한테 네. 하는 얘기가 댓글에 네. 어제 첫 마디가 네. 머리 보더니 너무 시원하다. 그래 맞아. 속이 다 댓글 엄청 시원하다. 많았어요.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니까요. 그 중에 우리 그 마누라도 있는 것 같아. 진짜 매일 나한테 자르라고 대가리 자르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 머리 좀 자르면 안 될까?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네. 그러다 이제 또 알아서 자를게 하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은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좀 자르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가리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댓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 그래요? 풀버전 댓글에도 머리 자르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것도 있었고 예전 머리 너무 안 어울린다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네. 확실히 저는 자르신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저도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좋아요. 편해요. 비누 하나로 다 해결해서 네 나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보너스 먹고 좋아졌다고 해야죠. 보너스 먹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는 결심을 하신 안치홍 아니. 의원님. 보너스를 먹으니까 이 숫 자체가 이게 나는 너무 많아. 아니, 빠지지가 않아. 이 보너스는 사실 칼슘이기 때문에 머리 숱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빠지지 않는다는 빠지지 거지. 않는다? 튼튼하다라는 좋은 거. 영양 성분이 섭취가 되면서 거의 다 허위 광고다 이러시잖아요. 그런가요? 이거 지금 뼈에 좋습니다, 여러분. 뼈에 좋은. 그런가요? 네. 좀 죄송합니다. 막 던지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보너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도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 하나 먹고 시작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 하나 더 드시고 저는 또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제 이 찬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찬물에도 되게 잘 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물에다가 타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타가지고 이건 갖고 그냥 한번 털어넣는 거야. 상큼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섞이는 거예요. 이게 산호칼슘이거든요. 산호칼슘. 자, 먹으면서 저희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좋아. 상큼해. 포로 먹었을 때 네. 비리거나 이게 아니라 음. 그냥 레모나야. 레모나 맛 나요. 엄청 상큼한 맛. 시다고 해야 되나? 그거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비타민 딱 들어갔을 때 딱 그 맛이에요. 그렇습니다. 먹기 좋습니다. 판다운님 안녕하세요. 치디 상현 기자님 보너스가 그 제품 맞죠? 최동수 전 선수와 김승기 농구 감독님께서 유튜브 광고 찍으신 제품 회사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게 또 오늘 뭐 우리가 좀 뭐 천천히 좀 얘기해도 되죠? 이런 거. 40분에 끝내려며요. 아니, 뭐 40분 후에 가시마스 이러시고서. 경기가 없었잖아요. 경기 맞아, 내용에 맞아. 대한 얘기는 어제는 좀 없고 이거를 사실 처음에 최동수 선배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요걸 좀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친구분이신가 봐요, 대표님하고. 아하. 근데 또 김승기 감독이 이걸 또 못 찍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두 분은 또 그 대학교 공문. 저도 농구 예전에 안양 뒤에 KGC 인삼공사 지금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레드점퍼스인가? 요걸로 바뀌었던데 그때 안양에 계실 때 김승기 감독님이 막 우승 시켜주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좋아했던 감독님인데 또 이렇게 또 연결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세한 제품 내용은 저희가 이따 또 PPL 시간에 중간 이제 Q&A 시간 때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만 이동할게요. 그래요. 저희도 이제 방송 좀 해야죠. 야구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요거까지는 이렇게. 그래요, 좋습니다. 자, 어저께 전구장 이 취소가 또 됐습니다. 또 비 때문에 5경기 모두 치러지지 못했는데 이거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 위원님. 일정 위기. 네.
근데 어제 사실 예보가 있기는 했지만 나는 뭐 그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어. 경기를 못할 정도가 아니 저녁 되나? 되니까 저는 여기 이제 고양시 살잖아요. 일산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되니까 한 6시 조금 이제 근처 가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암 쪽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마포 쪽 요쪽에는 뭐 비가 온다고는 하던데 이게 조금 기다리면 경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어제는 또 잠실 쪽에는 아, 계속 그래요? 비가 오더라고요. 나 그걸 어제 난 사실은 비가 왔으면 했어. 아니 비가 안 왔으면 했어. 어제 비가 와서 취소되면 아소비가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쪽에서 잠실 넘어가려면 비 올 때 그 퇴근 시간에 차 엄청 무지하게 막히죠. 네. 너무 힘들거든. 결국은 취소돼가지고 어제 만나서 이제 저녁 먹는데도 아유, 힘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전구장 취소되면서 일정 밀리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꾸겨서라도 더블헤더 해서라도 아니면 월요일날 경기 해서라도 다 일정 뭐 맞추겠다 채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가 쫓겨가면서 일정이 치르는 일이 없도록 좀 이사회에서 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요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요거 어제 뭐야 오진이 좀 해달라고? 오진이 진짜 인기 많네. 네, 오진이 또 10월달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쟁여놓으실 수 있을 때 쟁여놓으시라고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또 10월달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우진 선수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류현진 선수 그리고 이제 오타니 선수의 팔꿈치를 수술했던 닐 엘라트라체 박사예요. 이분이 이제 LA 지역에서 진짜 뭐 권위적인 스포츠 의학 박사인데 이 닐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또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재활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뭐 토미존이라든지 아니 뭐 어깨 관절 와순 이런 거 이제 다 수술했었던 그 박사인데 뭐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으니까 또 이제 또 명의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잘 회복하기를 또 바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재활 기간 회복 기간에 그 군복무도 어떻게 좀 해결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기사에서 공익근무 보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여유 있게 좀 휴식도 취하면서 재활도 완전하게 하면서 다시 잘 회복해가지고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안우진 선수의 그 피칭을 또 다시 우리가 또 지켜보는 날을 또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네. 수술 잘 받고 돌아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술비는 구단이 부담하나요? 하셨는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그렇죠. 네, 그 경기 중에 또 훈련 중에 시즌 중에 선수들이 뭐 다치거나 상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부 이제 구단에서 모든 것들을 선수들한테 뭐 굳이 그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항공료라 뭐 수술비나 병원비나 모든 모두, 것들 체류비까지도 다 이제 구단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구창모 선수 드디어 이제 110일 만에 1군 복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또 1군 무대에 또 복귀를 했는데 라이브 피칭에서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뭐 구속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변하고 이제 소화할 수는 있지만 정상 몸 컨디션 선발 소화가 가능한 정도는 또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긴 하거든요. 대표팀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너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나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뽑아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무조건 뽑으면 안 돼. 그쵸. 사실 지금 데려간다고 해서 우리 아시안 게임 치르는 일정이 한 6경기가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면 6경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경기에서 뭐 많아봐야 한 경기 등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불펜 투수로서 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이게 너무 급해. 이거 매일같이 기사 나오면서 네. 뭐 2이닝 뭐 몇 구 뭐 며칠 뭐 이게 날짜 계산하고 이게 선수가 얼마나 급하겠어. 마음. 이거 구단도 원치 않을 걸. 선수도 내가 볼 때는 원치 않아. 원치 않아. 근데 이제 뭐 곧 이제 발표를 하겠죠. 대체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있는지 아니면 교체를 할 수도 있는 선수니까 저는 일단 반대. 구창모 선수가 가는 거는 본인도 그렇고 대표팀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LG 최원태 선수도 이번 주 일요일날 또 1군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드 이후에 좋지 못한 모습만 보여준 최원태 선수인데 LG의 또 우승 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또 최원태 선수가 제 몫을 다 해줘야 되겠죠. 자 저희가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기아 구단 입장에서도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6연패 수렁 빠지면서 가을 야구 진출이 또 위태로워진 기아 타이거즈 간판 타자 나성범의 부상 이탈 초대형 악재를 맞게 됐는데요. 어제 기아 타이거즈 공식 입장 냈습니다. 나성범이 2군데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재활에는 10주에서 1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사실 12주면 3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정규 시즌이 10월 중순에 이제 종료될 전망이고 또 포스트 시즌 뭐 한국 시리즈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초에는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상처럼 보입니다. 이 지난 19일 LG전이었죠. 8회 말 2루에서 3루로 뛰던 중에 허벅지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햄스트링 부상 자주 있는 그런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기는 하죠. 자 일단 나성범 선수 지금 뭐 10주에서 12주 거의 약 3달 정도의 재활 기간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 네. 뭐 골절이 돼가지고 몸을 아예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에요. 일단 포스 시즌에 합류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2002년도에 보면 전 선수였죠. 김재현 전 선수가 2002년 당시에 고관절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석에서 때려내고 쩔뚝쩔뚝대면서 1루 뛰어가는 모습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 시즌이 되면 엔트리가 정규 시즌보다는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기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팀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기용법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겠죠. 할 텐데 일단 이건 이제 뭐 두 번째 문제기는 하지만 부상이 지금 허벅지 부상도 있었고 시즌 전에 또 대표팀 일정 소화하면서 부상 때문에 올해 진짜 경기 수가 몇 경기가 안 돼요. 그렇죠. 한 쉬운 경기, 60경기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될 정도로 58경기 나왔습니다. 네, 이게 몸이 우리가 그 나성범 하면 진짜 엄청난 피지컬, 최고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체 쪽에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훈련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하체 쪽에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래요. 이 뭐 햄스트링 전력이 있을 때는 전력 질주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삼성사랑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햄스트링이 워낙에 또 이제 재발이 잘 되는 그런 부상이다 보니까 조금만 무리해서 빠르게 뛰다 이게 무리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당연히 뭐 1루에서 3루 가는데 전력 질주 해야지. 근데 이렇게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는 부상이 또 햄스트링 아니겠습니까? 네, 뭐 훈련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성범 선수 훈련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훈련 많이 하는 선수로 뭐 정평이 나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뛰는 훈련이 좀 부족해서 뛰는 근력 자체가 약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경기 도중에 뭐 슬라이딩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에 맞아서 어떻게 뭐 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근육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일단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그쪽에 이제 근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부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나성범이 약간 그런 쪽에 하체 쪽에 부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근력이 상체만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구나. 햄스트링이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떤 거요? 햄스트링 유연성의 문제일까요? 햄스트링의 유연성, 그 유연성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몸이 이제 타고나는 선수들이 있죠. 몸에 타고나길 유연한 선수들도 있고 유연성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몸의 근력 자체가 근육 자체를 타고나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나성범 선수는 상체에 비해 하체 근력 자체가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약하면은 결국은 이제 몸에 이제 무리가 오기 마련인데 그리고 1루에서 이제 2루에서 3루를 뛰던 도중이면은 이게 거리가 몇 미터가 안 돼요. 사실 뭐 50미터도 안 되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그 갑작스럽게 이제 근육이 올라와서 그렇죠. 다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햄스트링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는데 야구 선수들은 햄스트링 부상 왜 이렇게 많나요? 루티아88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는 이게 사실은 뭐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지만 폭발적인 이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몸에 잠깐 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는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쉬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죠. 몸을 쓰지 않고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루상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비수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스트레칭을 하든 몸을 좀 움직이면서 자꾸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런 준비 부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한 경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이 중심 선수가 빠져나가는 게 그래요, 너무 네. 큽니다. 진짜. 제이크한님 오히려 순간적으로 힘쓸 때가 근육이 파손되기 쉽죠. 또 그리고 어디 보자. 이 순간적으로 근육 쓰는 분야가 원래 또 부상이 많음. 또 이런 얘기. 이대영 선수는 그렇게 도로에도 햄스트링 한 번도 없었다던데 타고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그죠?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즌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그 근육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근육에 대한 굵기 그리고 근육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뭐 CT를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진짜로 그 타고난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타이트한 선수들도 있다고 해요. 근육은 엄청 큰데 엄청 타이트한 선수 그리고 근육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말랑말랑하는 선수들. 네, 이거는 뭐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다른 거죠. 에피타이트님 햄스트링 단련 훈련이 있기는 한데 운동량에 비해서 훈련 효과가 정말 미비해서 선수들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나성범 선수 시즌 개막 직전 왼쪽 종아리 근육 손상 진단 받아서 무려 이제 6월 23일에나 1군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58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5리 18개의 홈런 57타점 OPS 1.098. 와 진짜 타선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끌었다. 아예 그냥 타선의 급을 바꿔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약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기록이네요. 58경기에 나와서 3할 6푼대 지금 넘는 타율에 18개. 이건 수치상으로 보면 한 40개는 충분히 때려내는 수치네. 그렇죠. 144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홈런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타점도 몇 타점이야. 이거 100타점, 130타점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빠져나가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나성범 선수는 훈련을 안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이런 거랑 거리가 아예 먼 선수죠. 예, 진짜로 정말 훈련에 대한 그 열정이 되게 대단한 선수인데 순간적인 움직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부상이 온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나성범 선수가 올 시즌에 풀 시즌을 뛰었다면 풀타임을 뛰었더라면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5강 경쟁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을 리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또 풀타임으로 시작부터 뛰었으면 이 기록을 나타냈을까? 이거보다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일단 합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나성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좀 제가 잠깐 한 1분만 조금 제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어제 이제 나성범 선수 부상 소식을 손아섭 선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손아섭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많은 경기에 출장을 하느냐가 가장 큰 팀의 공헌도를 주는 거라는 거를 이제는 바뀌어가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나서 성범이만 봐도 그렇다는 거. 두 선수가 되게 친한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팀 입장에서 너무나도 곤란한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선수들이 정말 인정받고 공헌도가 높냐라는 거를 이제 딱 놓고 봤을 때 홍창기, 전준우, 황재균 이런 선수들은 또 지명 타자로도 안 나가요. 지명 타자로도 안 나가기 때문에 수비를 또 나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더 공헌도가 높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홍창기랑 이제 에레디아랑 이제 손아섭이랑 타격왕 경쟁 뭐 이 얘기가 막 방송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명 타자도 나가면서 팀에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시켜주는데 이거 공격력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자기는 진짜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다. 대신에 이제 홍창이나 나머지 선수를 수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자기보다 더 힘들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걔는 만나면 불편하게 야구 얘기만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나는. 요즘 야구 얘기 안 좋아하시는데. 난 그냥 너랑 40분 이거 터는 게 낫지. 그래요. 이 까망천사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부상으로 빠지면 다 꽝입니다. 구자욱 봐요. 아무리 타격왕 경쟁하지만 삼성 순위 다 떨어진 다음에 합류했잖아요. 구자욱이나 나성범이나 다 팀의 이 성적에는 기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이 선수들도 요즘에는 이제 부상도 실력이다, 몸 관리도 실력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갑작스러운 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있는 정도의 그런 부상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건강하게 144경기 다 뛰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뭐 벤치도 선수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비중은 내가 볼 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정도의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관리는 선수 본인이 해야 됩니다. 찾아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오프 시즌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정규 시즌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것도 중간에 한 번은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박건우 선수가 한번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선수들이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다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몸은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잘 알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근데 네. 지금 여기서 조금 쉬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무리하면 조금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불안한데 그런 문제들도 있겠다. 말을 쉽사리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또 받아들이는 코칭 스태프나 감독은 다르게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정말 이거 또 쉬고 싶은 건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하여튼 이걸 잘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8월에 매선 상승세 자랑하면서 4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혹은 뭐 3위, 뭐 2위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승세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 6연패 빠지면서 다시 6위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마지노선 5위 SSG에 불과 한 경기 차로 뒤져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순위 싸움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성범 선수의 부상 이탈, 이 큰 어려움이 또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시즌 최대 고비를 또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네이버에 또 힐러리님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아까 댓글 봤었는데 지금 주제 소화 중이라 가지고 읽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직관 다니느라 오전에는 꿈나라였다가 어제는 경기 우치라 간만에 살아났다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아 부상 선수들 LG 경기 후라서 마음도 안타까워요. 햄스트링 한번 걸리면 꾸준히 재발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라피모님도 벌써 1주제 끝나갈 때 겨우 왔습니다. 이런 얘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부터는 다시 풀 시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Q&A 시간 잠깐만 저희가 또 이제 시간 내가지고 또 PPL 또 이 제품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너스 패키지 저희 브런치 구독자 대상으로 저희가 54% 최대 54% 특별 할인 들어가는데요. 일반 칼슘 대비 위장 장애 등 부작용 없고 체내 흡수율을 높인 고순도 산호칼슘입니다. 특허 있는 자연 소성 기법으로 무려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립형 스틱 칼슘 영양제입니다. 영국산 비타민C, 비타민 B, D, 마그네슘, 잘리톨까지 함유된 종합 영양제고요. 저희가 아까 먹는 거 보셨죠? 칼슘에 비리고 뭐 쓴맛 없고요. 레모나처럼 상큼한 맛으로 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물에 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상품 구성 및 가격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코드 반드시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용하고 이 저렴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0호 들어간 1개월분 같은 경우에는 27,800원 42% 할인이고요. 2개월분 60호 들어간 거는 이제 49,600원 무려 48% 할인. 그리고 이제 3개월분 90호짜리는 제가 66,000원으로 54% 할인에 텀블러까지 아까 저희가 요거 타먹은 요 텀블러까지 같이 또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4,3월 30호 38,000원 대비 또 1,200원 정도 더 할인이 들어가고 무료 배송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전 플랫폼 최저가라고 하니까요. 추석 선물 계획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즘 또 뼈가 좀 삭신이 좀 쑤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구매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박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요 박스 중에 이제 하나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해 보면 이렇게 또 하나씩 들어 있는 이게 거구나. 이제 3개. 요 사이즈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 이제 10개 들어가 있구나. 네. 요거 하나 이제 10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 이렇게 여기 세 박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는데 사 먹어야겠네. 긍정왕 김설애님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골다공증에 좋겠네. 칼슘이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진짜 MSG3님. 필수예요. 저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나성범 선수 저거 좀 먹어야겠네. 또 얘기하시. 나성범 선수 통뼈라서
통뼈 성범 통뼈 오히려 통뼈인 분들이 또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정말 많이 할인해가지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 할인 코드 브런치 2309입니다. 이 자사몰 로그인과 회원 가입한 뒤에 마이페이지 쿠폰 내역에서 해당 코드 입력하셔서 쿠폰 등록하시고 구매하신 다음에 할인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추석 선물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인사하러 갈 때 이거 이제 한 박스씩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지고 가시면은 구매하시는 분도 부담이 좀 덜 하실 거고 그렇죠. 받는 분도 기분 좋고 저도 이거 몇 박스 샀어요. 추석 때 이제 네네네 선물하려고. 네, 그래서 이거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구매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택배도 무료 배송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많이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전 경기 취소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방송 때 말씀드렸죠. 손아섭 선수 만나가지고 저녁 드셨다고 하고, 네, 요 경기장 이 건설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 경기장을 구단이 지으면 세금 등이 건설비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단이 소유 안 하고 영구 임대하는데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씩 버는데 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지? 위에 뭐 좀 있었나 봅니다. 오늘 저거잖아요. 잠실. 잠실이고 뭐 연경엽 감독하고 이제 막 이승엽 감독이 그거에 대한 얘기 이제 코멘트하고 잠실 돔구장 얘기. 네. 잠실돔 그냥 콘서트 하라고 LG 두산 반반 내서 공원 하나 매입해서 야구장 지으면 안 되나요? 월드컵 경기장 옆에 공원 2개 있더만요. 또 얘기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차원에서 이게 LG가 자기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룹 돈 들여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또 무산됐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산재되어 있는 그 어려움들이 좀 있긴 한 모양입니다. 이거 근데 이번에는 진짜 되겠죠. 항상 보면 뭐 언제 뭐 한다 뭐 정권 바뀌고 이러면 또 뭐 한다 뭐 이러는데 맨날 뭐 이게 성사되지 않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건 지금 성사가 돼도 지금 문제예요. 뭔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정말 그 두 팀이 어떻게 어디서 경기를 또 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데. 건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내에 또 구단이 땅을 살 여력이 있을지 하긴 땅값도 문제야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황규인 동아일보 기자가 성단장 질타 기사 썼던데 황 기자처럼 경력 엄청난 기자가 낸 거면 성단장 얼마 안 넘은 거죠. 눈치 안 보고 노 밖으로 시원하게 쓰시고 어영 느낌 1도 없어. 근데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러신 걸로 알아요. 이제 저도 이름을 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써온 기사들 보시면 다 아마 논조가 좀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구단 눈치 보거나 이러고 쓰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구단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저렇게 쓴다 강하게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좀 비판하실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강하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민규 단장 어쨌든 뭐 그것과는 별개로 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좀 책임져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끝나봐야 알죠. 끝나봐야 아는데 아마 롯데 팬들은 거의 뭐 대다수가 교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건 뭐 성민규 단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종훈 감독에 대한 얘기도 롯데 팬들이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쪽으로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저 역시도 좀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만에 하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이제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할 말 좀 많아지겠지. 그렇습니다. 이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똑같은 체제로 3년을 실패를 했고 여기에서도 추가로 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줬냐면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또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112님이 아시안게임 비디오 판독 안 한다 하던데 우리나라에 끼칠 악영향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하셨는데 뭐 우리나라만 안 하는 거 아니고 상대팀도 똑같이 안 하는 걸 텐데 똑같은 우리나라한테만 뭐 안 좋게 판정하거나 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 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아시안 게임은 우리가 진짜 압도적으로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그런 대회니까. 사실 비디오 판독 때문에 승패가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판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게 있지 않을까, 뭐 혹은 뭐 중국에서 하는 거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야구 전력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견제할 만한 나라들은 뭐 사실 일본 아니면 대만 뭐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또 맞기 때문에 그렇죠. 비디오 판독 요거는 크게 저는 영향 없을 거라고 일단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대만 대표팀 해외파 포함 최정예입니다. 한국 최정예가 나가도 어려워요. 2018, 2019년 연속으로 패했어요 하셨는데,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공 둥글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는 아무리 잘하는 팀도 7할 승률을 하기 힘들고 아무리 못하는 팀도 3할 승률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9대 0처럼 야구도 시원시원하게 이겨주길,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고척은 또 이 건설하는데 무려 6년 7개월 걸렸다네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 행정적인 그 문제 때문에 순수 건설 시간만 따지면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1년 조금 더 걸리나? 그 정도면 충분히 뭐 뚝딱뚝딱 짓거든요. 우리나라 또 이거 또 건설업이 또 그 잘 짓기로 또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오케이가 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거지. 금방금방 이렇게 뭐 부시고 짓고 하는 거는 금방 합니다. 네. 아, 그렇죠. 이 중도 설계 변경이 많아서 또 늘어진 겁니다. MS 이사님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고척돔처럼 이게 뭐 진짜 뭐 삐까뻔쩍한 구장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3년이면 짓는데 이걸 6년 걸려서 짓겠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좀 하여튼 뭐 그렇네요. 뭐 좀 저희가 구장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드렸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각계 뭐 야구계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바뀌면 또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종훈 감독 오늘 선발 나균아, 내일 선발 뭐 박세영 뭐 이렇게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소집 전날까지 한 번 더 던지게 하겠다는 뜻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100% 아니에요. 100%지. 뭐 소집 전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 한 경기라도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하면 되겠죠. 네, 뭐 이종훈 감독은 사실 제가 해설위원 하던 그 시절에도 사실은 뭐 지도력에 대한 그 물음표가 너무나도 많이 달렸던 그런 감독인데,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지금은 뭐 대행 지금 입장이기는 하지만 네.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그 당시와 뭐 이렇게 벗어나거나 차이가 나는 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 가을 야구 마지막 뭐 희망을 살리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젊은 선수들도 많이 기용을 해보고, 이렇게 사실 이 백업 선수들에게는 지금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렇게 이런 경기에서 또 한두 경기에 또 나가가지고 좀 눈도장도 찍고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이러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오는 선수만 또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지우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남자 플러코 염갈량의 경고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염경엽 감독이 함덕주와 플러코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함덕주 선수 상태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거의 뭐 시즌 아웃인 것 같습니다. 염증 아직 남아있고 정규 시즌 복귀는 힘들다. 무리시키지 않아야 포스트 시즌에라도 기용할 수 있다. 염증이 남아있다는 소견 듣고 아예 캐치볼도 못하겠다. 염경엽 감독이 가장 기다리던 불펜 투수 염경엽 불펜 고민은 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올 시즌 그래도 참 잘해줬는데 시즌 막판에 또 이렇게 염증으로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거 좀 안타깝죠. 함덕주가 차지하는 불펜의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뭐 부상 때문에 이렇게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마냥 지금 뭐 함덕주의 공백을 아쉬워할 수만은 없죠. 정규 시즌을 마치고 나면은 한국 시리즈 직행이 좀 유력한 지금 LG 트윈스이기 때문에 네. 뭐 선발 투수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많게는 뭐 4명, 적게는 뭐 3명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정용 선수나 선발에서 활약하던 선수들, 강한 선수들이 불펜에 합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좌우 투수, 좌우놀이를 굳이 따질 거면은 이러면 또 이 함덕주만 왼손 투수가 없는 거, 그렇죠.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또 FA인데 이렇게 또 부상이 잦아가지고 이 본인으로서도 좀 아쉬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플로트코 선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몸을 만들어서 돌아오라고 했다. 10월 초에는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 2-3번 정도는 등판하고 포스트 시즌에 가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아예 포스트 시즌에서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감독이 가진
가진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라고 이제 사실상 이거는 경고이고 굉장히 또 언론에 대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약간 외국인 선수들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통역이 잘 전달을 했을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나 그냥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인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감독이 이 선수가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까 이제 최종 통보를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최종 통보를 내린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이제 나는 딱 감독이 가진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딱 이렇게 쓸지 안 쓸지 그렇죠. 선수 기용 권한은 감독에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좀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플로코 선수가 좀 그 자기 중심적이고 좀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 이 부상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만 보면은 진짜 그 NC의 패디 선수하고 플로코 선수가 뭐 다승강 경쟁을 할 수 있는 그쵸. 그 정도의 페이스였는데 지금 일단은 이탈을 해가지고 감독도 지금 참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염경엽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한 데에는 사실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6일 NC전 이후 왼쪽 골반 뼈 타박상인데요. 뼈 타박상 이거 그냥 뭐 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부상이기는 하지만 전반기 17경기 나와서 11승 1패 2.21로 올해 20승 할 줄 알았는데 후반기에는 4경기 2패 3.38 뭐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지만 조금은 다소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플롯코는 작년에도 속았는데 올해도 속을 필요 없죠. 지금도 트레이너랑 의견 안 맞추고 혼자 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힐러리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라피모님도 처음 1년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2년 연속이면 이건 문제죠. 시즌 막판에 사실은 진짜 팀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플로코는 진짜 루틴도 너무 심하고 작년처럼 똑같이 우기는 중이잖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LG 팬들의 반응도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옹호하는 의견들도 있고 염경엽 감독의 이제 강한 이런 인터뷰를 옹호하는 이 의견도 있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안 쓸 거야? 우승하려면 뭐 반드시 써야지 뭐 에이스 빼고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 컨디션이나 기량은 올해는 플로코가 좀 앞서기는 하는데 켈리는 정말 꾸준하고 그쵸. 이 의식이 정말 좋아요. 켈리는 정말 프로다운 그런 모습이고 선수단하고 너무나도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선수인데 이게 딱 진짜 애매하잖아. 켈리는 다 좋은데 기량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플로코는 기량은 좋은데 지멋대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플로코의 이런 행보를 딱 보면 이 패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패디는 뭐 꾸준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뭐 저 식사 자리에서 패디 선수의 그 칭찬이 같이 소속돼 있는 선수가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정말 최고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스티브님이 플로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지현 해설도 워크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막판에 또 들어눕더니 올해도 또 뭐 선수 본인은 이유가 있긴 했겠습니다만 이게 2년 연속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마음이 돌아서신 것 같고 또 이게 류지현 감독도 어쨌든 LG 트윈스의 사령탑을 또 맡았었잖아요. 이게 사령탑 2명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수가 경기를 뛰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뭐 자신만의 또 루틴이 있고 또 그만큼 선발 투수는 예민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주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어쨌든 팀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참 이게 외국인 선수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물론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뭐 당연히 뭐 그런 기대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지멋대로인 선수들 이제 만났을 때 이런 선수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뭐 저도 이제 다양한 외국인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그 루크 스캇이라는 그 선수는 진짜로 레전드죠. 네. 정말 그냥 대놓고 가서 그 SK 이걸 그냥 난리더라고. 주먹 감자에다 막 엠블럼에다 대고 막 총 쏘고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기억이 나네. 곧 가서 내가 얘기할 거다. 막 이러면서 진짜 가가지고 그냥 막 얘기해놓고 막 그러고 그냥 외국인 선수 정말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기량은 조금 부족한데 바꿀 정도의 기량이 아니라면 참 선수단에 잘 녹아드는 선수를 계속 좀 꾸준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좀 인성도 좀 그렇고 좀 이렇지만 진짜 기량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 이런 선수를 딱 기용을 할 것이냐. 이거 이제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팀 분위기 다 망치니까. 그렇죠. 근데 그놈이 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 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냐, 재계약을 문제다, 해야 되냐. 문제. 이거 이제 고민이다. 고민되는 거예요. 나니님, 워크의식이 중요한가요? 야구 선수는 무조건 실력이 우선돼야죠. 워크의식보다는 실력만 된다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건 좀 반대예요. 왜냐면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혼자만 잘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스포츠잖아요. 아무리 혼자서 진짜 뭐 하드캐리를 한다고 해도 이거 종목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축구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 한 경기를 이기게 만들 수 있고, 농구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게 심하죠. 진짜 뭐 고트급, 뭐 MVP급 이런 선수들이 다 캐리해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이길 수 있지만, 야구는 오타니도 가을 야구를 못 보내는 게 사실은 그런 스포츠인데, 한 선수가 뭐 워크의식이 안 좋고 뭐 나는 잘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러면 저는 팀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선수들도 어쨌든 맨날 출근해가지고 얼굴 맞대고 이렇게 같은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잘한다고 혼자 집 뻗대고 이러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무슨 뭐 한 경기 딱 한 경기만 할 거다. 그러면 용병을 쓰는 거죠. 돈을 주고 한 경기만 딱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1년 내내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이거는 또 여러 명의 그 집합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선수 한 명이 이런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용납 못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뭐 만약에 개인 종목이라면 뭐 본인 성적만 뭐 내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게 또 여러 선수들이 또 함께 뛰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워크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플로크라는 에이스 없으면 LG 입장에서 손해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뭐 잘 준비 안 되면 안 쓸게. 너 그리고 감독 인사권 가졌으니까 너 올 시즌 아무리 잘했어도 재계약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플로커 선수도 지금 뭐 잘 정신 차려가지고 선수단에 복귀하는 게 서로에게 또 윈윈인, 서로에게 또 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나는 승패 예측, 어제 또 경기 다 취소됐으니까 오늘은 또 승패 예측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LG 대 SSG 경기입니다. LG의 선발 투수는 이제 켈리 선수고요. SSG의 선발 투수는 이제 송영진 선수입니다. LG의 선발 켈리는 8승 7패 4.17의 평균 자책점, 송영진 선수는 3승 1패 5.7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팀이 저는 LG입니다. 네, 당연히 LG를 찍을 수밖에 없는 지금 매치업이네요. 네, 두 팀의 분위기도 그렇고 선발 매치업도 그렇고 최근 경기력까지 모든 걸 감안을 하더라도 SSG가 LG를 오늘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LG 트윈스 선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 선발 없나요? 빠졌나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LG 트윈스 승리를 저희가 한번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요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PPL 멘트 한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등록하고 주문 결제 진행해도 최종 결제 때 안 된다고요? 이거 상품 구매할 때 이거 적용될 텐데 한번 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챗 제가 아까 다 읽어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다 안 해도 다 있어요. 자꾸 채팅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 떡만이님께서 2,000원 후원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청라돔도 잠실돔도 야구가 우선이 아닌 느낌이 큽니다. 야구도 할 수 있다 정도의 느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뭐 복합 뭐 스포츠 플렉스 아니면 뭐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동구장 같은 있고.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그걸 1년 내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야구만 해가지고는 수익 구조가 한계가 있으니까 야구가 아닌 시즌에는 다양한 이제 뭐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수익 구조를 좀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생각은 같습니다. 야구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만 해서는 사실 이제 동구장을 만드는 그 의미가 네,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야구만에서는 그 수익성이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시즌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경기 안 할 때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당연하게도 더 좋고, 그리고 그냥 구장만 덜렁 있는 것보다 그렇게 다양한 이 부가 시설들이 있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저 있었죠. 귀염동이 씨님 또 10,000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슈퍼챗 제발 좀 읽어줘 이러는데 주제 하고 있는데 사이 어떻게 읽어? 제가 알아서 이거 다 끝나면 다 읽을 테니까 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거 다 나옵니다. 저기 뭐야? 외국인 투수 워크의식과 팀과 팬에 대한 현실은 우리 뷰캐넌이 최고죠. 오늘 뷰캐넌 선발인데 화이팅. 야, 뷰캐넌 선수는 사실 진짜 이런 리더가 없어 사실. 뭐 그렇죠. 아마 플로코의 기사가 나가면서 뷰캐넌 선수의 기사도 덩달아서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너무 비교되고 상반되니까. 네, 뷰캐넌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젊은 선수들도 배울 점이 참 많은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불편을 밟고 가다니 5,000원 고맙습니다. 나이스가이 아니오님 헤어컷 멋지시네요. 미용실 가서 어떻게 부탁하면 이런 스타일이 나오냐고 진지하게 여쭤보신대요. 어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짧게 잘라달라고 한 건데. 옆 먼머리 치고. 이게 뭐 있어요? 머리 모양 스타일이 있나? 그냥 이거 난 이게 이렇게 잡히지도 않을 정도 짧아요. 저기 미용실 가셔서 사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짧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번 주 금토일 SSG와의 3연전에서 위닝 또는 스윕한다면 롯데 가을 야구 불씨 사나라 날까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가을 야구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가 17.5경기, 만약에 5위 SSG와의 경기에서 스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경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2경기 반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2경기 반 차이인데, 3경기를 이제 치르게 되면은 126경기니까 18경기 정도 남는 거죠. 18경기에서 2경기 반. 그럼 뭐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 뭐 위닝 시리즈도 부족하고 사실은 수입해야지만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다? 요 정도? 끝까지 응원하세요. 끝까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지금 뭐 연승과 연패를 타기 시작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다 포기해 주세요. 포기하세요. 그만 얘기해요 하셨는데, 그래도 이 끝까지 응원하고 가을 야구 가고 싶어 하는 요런 이제 팬들의 이 목소리라든지 의견을 저는 그래도 또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포기하고 내년 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고, 또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선수들 이제 무리하는 거, 또 이제 갈리는 거, 혹사 당하는 거 걱정되실 수는 있겠지만, 선수들도 가을 야구 갈 수 있으면 가는 걸 당연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누가 그 잔치에 그 축제에 초대받고 싶지 않은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네. 거기 거기 합류하기만 해도 벌써 보너스부터 날른데. 그래. 네. 당연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한 40분 넘게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이구, 크로마키 맞아 뿅. 어쨌든 여러분들 아까 뭐 이거 할인 코드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있었었는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렸죠. 마이페이지 쿠폰 내역에서 해당 쿠폰 입력해가지고 쿠폰 등록 후 상품 구매한 다음에 할인 적용하셔야지만 이게 잘 따라 하시면 이거 될 텐데, 안 됐으면은 아마 SS 강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도 안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셔서 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54% 할인하는 거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너스 선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나면서 보는 브런치 재밌나요? 얘기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혼내서 또 죄송합니다. 뭐 혼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은 이제 안경현 의원님 나오시는 거죠, 맞죠? 네, 안경현 의원님과 저희가 또 내일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